순발력 있는 통역을 하기 위해서 입풀기용으로 하는 트레이닝인데 이게 영어 학습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까? 저는 좀 회의적인 편이고요. 오히려 제가 추천하는 학습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커리어가 업그레이드되는 잉글리시 커빙의 박혜리입니다. 영어 공부에 관심 많이들 가지시다 보니까요. 영어 독학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죠? 이 학습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통번역사들이 훈련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쉐도잉이라는 기법을 영어 학습에도 접목을 시켜서 훈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쉐도잉으로 학습을 하면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순발력 있는 통역을 하기 위해서 입풀기용으로 하는 트레이닝인데 이게 영어 학습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까? 저는 좀 회의적인 편이고요. 오히려 제가 추천하는 학습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제회의 통역, 다시 말해서 이제 동시 통역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회의석상에서 뭐 이렇게 리시버 뭐 이런 것들 다 끼고 헤드셋 끼고 마이크 앞에서 그 연사가 말하는 거의 동시에 통역을 해주는 거, 이걸 이제 동시 통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순차 통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사가 말을 일정 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역사가 그걸 기억해서 다시 마치 이제 내가 통역사가 직접 말하는 것이냐 1인칭으로 화자의 말을 전달해주는 요것을 순차 통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차 통역에서 대부분 보면 막 이렇게 노트에 뭔가를 적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시상식에서라든가 아니면 인터뷰 자리에서 뭐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면은 통역사 분이 옆에서 그걸 쭉 듣고 있다가 혹은 노트에 막 열심히 적죠.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셔가지고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노트에 적어서 어떻게 내가 통역에 활용했는지를 그 노트 공개하셨던 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노트 테이킹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그냥 노트에 받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기법도 저희가 통역사로서 이제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노트 테이킹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화자가 막 쏟아내는 이 말의 정보를 다 우리가 뭐 속기사처럼 받아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머릿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뭉쳐가지고 그걸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리거할 수 있는 정보들을 뭐 이미지라든가 키워드로 형상화 시켜가지고 쭉쭉쭉쭉 적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아가서 내가 연사처럼 말을 할 때에 이 흐름에 이 말을 했었지 라고 떠올리면서 통역을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적는 분도 계세요. 막 그거를 글자로 쓰셔서 막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쓰시면서 통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냥 되게 간단한 도형, 뭐 기호 하나 딱 그리고서는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통역사들마다도 다 어떤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노트 테이킹에 활용이 되는 생각의 기법이랄까요? 이것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고민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요령을 찾아냈던 건데요. 바로 chunking 하는 겁니다. 여러분, chunk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chunk는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덩어리 짓다 뭐 이런 뜻도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chunking 하면은 그냥 정말 덩어리 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건데요. 말을 이렇게 쭉쭉쭉쭉 들을 때에도 이 chunking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리스닝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이 덩어리 지어서, 정보가 덩어리 지어져서 머릿속에서 한번 프로세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이 프로세싱이 되고 그럼 정리가 훨씬 더 잘 되겠죠. 또한 스피킹 하실 때도 이 chunking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문장 하나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후배가 여러분 앞에 와서 조언, 선배님 저 이러이러한 거 좀 새로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겁이 나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뭐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배로서 뭔가 근사한 말을 쭈루룩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좋겠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Move out of your comfort zone.
You can only grow if you're willing to feel awkward and uncomfortable when you try something new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학습하는 단계에서부터 청킹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move out of, 어디에서부터 이동하다, 벗어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move out of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comfort zone이라는 건 뭐죠?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그 반경을 의미합니다. 이건 좀 추상적인 의미인 거죠. 이런 정도를 할 때는 나는 괜찮아 하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불안함을 느끼는 어떤 정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You can only grow, 이것도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겠죠. 뭐뭐 할 때에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제 뒤에 그 다른 표현 써가지고 문장 만드실 수 있어요. You can only grow, 이것도 한 덩어리. 그 다음 덩어리가 if you're willing to 라는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be willing to do something 이라는 표현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꺼이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if you are willing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면서 이제 활용 입에다 붙여 놓으시면은 활용하시기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는 경우에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feel awkward and uncomfortable 이렇게도 같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같이 붙여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하고 결국은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자, 이것도 한 덩어리. 그 다음에 when you try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라는 표현이 되겠죠. when you try something different 이렇게 표현하면 뭐예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청킹 말씀드렸어요. 의미 단위, 의미 덩어리별로 이걸 문장을 쪼개서 가다 보니까 문장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지죠. 이걸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머릿속에서 관련된 정보를 프로세싱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런 그 청킹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 청킹을 활용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관련된 그 덩어리는 우리가 지금 지었잖아요. 그 관련된 덩어리와 함께 키워드 혹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시면요, 발화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내 머릿속 안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많이 쌓아두시다 보면요, 공부하는 만큼 활용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제가 이 기법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미 이제 끝난 프로그램이긴 한데 SBS에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일간의 영어킹, 불굴의 영어킹 이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일반인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연예인 분도 계셨죠. 그래서 팀을 이뤄가지고 100일 동안 가장 놀라운 영어 실력 상승을 보인 분에게 영어킹으로 선발을 하고, 또 소정의 상품, 소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은 상품이 굉장히 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 어학연수도 가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의 경우는 그때 덩어리 영어 이런 표현으로 사실은 이제 나갔었는데, 제가 했었던 것이 결국은 이 청킹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학습을 지도를 했었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신 분이 결국은 영어킹이 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학습 단계에서부터 리스닝을 할 때, 또 스피킹을 할 때 모든 그 정보 자체를 개별 단어 이렇게 가시면은 문장 만들기도 힘들고 리스닝 할 때에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습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청킹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스피킹 할 때에도 이걸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커리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영어 지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